자, 이거 가지고 우리 기출 56회죠. 네, 실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석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하고 계속 풀이하는 과정은 똑같죠, 그죠? 문제 1번, 2번, 4번 풀고요. 5번, 3번 수능을 푸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1번부터 쭉 풀래.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니까 또 낫더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결산할 때 꼭 알아야 될 점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비랄지 거래처랄지 이중거래처랄지 유형이랄지 이런 거 있죠. 좀 조심해 하면서 해야 되겠고, 결산이 5문제니까 그죠? 결산에 대한 접근이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은 후순위를 하면서 전표 추가까지 해야 된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득세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 있죠. 기본 3가지 개념. 기본 공제 대상자만 공제 가능한 거. 보험료 기부금. 그러니까 보험료 기부금이 나왔을 때 기본 공제가 아닌 자가 있으면 다 날린다 이거죠. 2점. 그다음에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 있죠. 대학원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 정치자금하고 연금저축 있죠. 이런 것들은 소득자 본인만 되지 다른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가지 논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떼지 않고요. 직계존속의 교육비 있죠. 물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의도 하지만 일반적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 논점을 일단 가지고 하시면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맞출 수 있고요. 나머지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신용카드가 되니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죠. 의료비가 되니 많이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좀 푸는데 일반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4월 25일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당사는 확정 기형 DC형하고 그죠? DC형에 가입하고 당업은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에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퇴직연금 할 때 그죠?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 DC형이나 하여튼 DC형의 예를 들어보면, 얘도 지금 DC형인데요. 요거를 요렇게 낼 수 있습니다. DC형 중에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 이렇게. 요거를 영업부 직원 거라고 얘기하고 그죠? 영업부 직원한테 한 경우하고 생산직 직원. 2개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DC형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그죠? 퇴직급여 계정으로 우리가 처리할 건데, 요걸 만약에 얼마로 할까요? 퇴직급여인데 여기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연금액으로는 퇴직연금액으로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 수수료 있죠. 운용에 따른 연금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로 만약에 얼마가 5만 원 정도 나갔다 할게요. 이럴 때 있죠. 2개의 취급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송금할 때 들어가는 은행 수수료랄지 혹은 퇴직 이거에 관계된 수수료는 일단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판관비랄지, 판관비는 아니죠, 그죠? 왜 판관비가 아닐까요? 해당 거래가 지금 영업활동 거래입니까? 아니고 내가 적금을 그죠? 하기 위한 수수료니까 이거는 영업 외적 비용이 돼야 마땅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업부라면 만약에 이렇게 해야 돼요. 회계처리 보면 퇴직급여 한간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수료 비용 있죠? 요거 5만 원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이 수수료는요, 판관비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뭘로 해야 됩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 꼭 좀 주의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까지 지금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세무일급에 출제가 됐었어요. 세무일급에 이걸 극명하게 나타난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오늘 55회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회계 1급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판관비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생산부 직원들한테 만약에 했다라면요. 퇴직급여, 요거는 제조원가 있죠. 100만 원이 되고, 수수료 비용은요. 생산직 직원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액 100만 원과 연금 수수료 5만 원, 105만 원을 줬다면 이 수수료 비용은요. 제조원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차이,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수수료를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처럼 불입하였다 수수료는 제조원가는 얼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수수료 아예 빼버린 거야. 이런 연금 수수료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만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영업부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생산직 직원한테 투입하는 거는요. 제품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500번대로 모아야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판관비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은 두 개라고 아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 하고 퇴직연금 있죠. 확정 기형 영업부 직원, 그죠? 본사나 관리부 직원한테 들어갈 때 수수료가 있다라면 이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논점 때문에 잘 출제를 안 해요. 보면 다 비켜가요. 다 비켜가는데 극명하게 최근에 있죠.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 내부적으로도 그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 뭐야? 제조원가 혹은 판관비도 복수답안. 이것도 뭐야?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판관비로 복수답안 이렇게 해줬어요. 처음에는요. 두 개가 헷갈리니까 판관비로 하더라도 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시험 몇 번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알아라 라는 측면입니다. 요거 조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영업부 직원 하면 퇴직급여 할 때 이거 판관비로, 그죠? 판관비로 3,200. 그 다음에 이거 제조원가, 그죠? 제조원가로 이거 1,900만 대변에, 그죠? 보통 예금으로 싸줬다 이거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비 구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경비에 구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월 1일자 그려볼게요. 자, 공장 나왔죠, 그죠? 공장이 나왔으면 제조원가가 출제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해야 되고, 청소년 갑순 씨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작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말이 없더라 작급입니다. 그래서 작급. 근데 제조원가로 봐야 돼요, 그죠? 제조원가에 50만 원. 대비는 뭐예요? 현금으로 줬나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출금해서 이렇게 507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돼요? 현금 붕괴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금 붕괴하든 차변 대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5월 15일자 그려볼게요. 자, 액면가액인 1억 원짜리 3년 만기 사채를, 그죠? 1억 600에 할증 발행했죠. 그러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더 받았으면 그때 더 받은 금액을 부채로 더 받았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한다, 그죠? 적게 받았으면요,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그리고 대금은 국민은행으로 입금받았다. 사채 발행비에 대한 얘기도 없네요. 더 어렵게 내려면요. 근데 사채 발행비가 700만 원 현금 지출하였다면,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죠? 그건 70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아채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일단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그죠? 600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3번에 보통 예금액, 그죠? 1억, 1억, 대변에, 그죠? 사채. 요거는 1억 원짜리, 익명가액,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채, 뭔가, 할인이야, 할증이야? 할증? 그래, 부채 되겠죠. 그죠?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인, 할증, 요거까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31일 그래 볼게요. 자, 서울상사에서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채권의 구입빚과 수수료 있죠. 채권에 요거를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그죠? 기본적인 취득 수수료 봐야 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단기라면 수수료 비용이지만, 그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원가에 103만 원인데요. 그럼 이때 만기 보유증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몇 번째,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3만 원.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원가에 가산할 수 있냐? 그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181번이 아니라 무턱대고 첫 번째 거 때리면요.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정의 분류에 따라 적절하게 쓰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일자 그려볼게요. 당사의 제품, 여러분들 기중에 있잖아요. 기중에 일반 전표에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출제되면요. 타계정 대체는 무조건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매출원가나 이런 것들은 기말에 설정할 건데 기중에 제품이든 원재료든 튀어나오면요. 그럼 반드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딱 확인해야 되고요. 제품 원가 10만 원, 시가 12만 원, 원가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생산직 직원 나왔죠, 그죠? 경비의 구분과 타계정 대체 여기 두 개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복리후생비라 제조간주 공급 해당된다는. 자, 이거 보면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0만 원. 대변에 제품이다, 그죠? 자, 여기에 저게 8번. 요걸 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딱 보면 타계정 대체가 출제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문제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그죠? 4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5문제 중에? 4문제씩만 깐다라면요, 80점 됩니다. 충분합니다, 학교가.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3문제씩 맞추면 곤란해요. 곤란해도 결산을 맞추든지, 결산을 5개 맞추든지, 일반 3개, 메인 매출 3개, 결산 5개 이렇게 하면 합격해요. 80점 후반, 70점 후반 갑니다. 근데 3개씩 깔면요, 좀 곤란해요. 굉장히 선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70점대 초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좀 주의력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보겠습니다. 2월 10일자 그래 유형 구분을 잘 하고요. 보겠습니다. 1번 본사 영업부부서 성공자 2000cc. 불공이네요, 그죠? 계약금을 지급한 150 빼고 나머지를 12개월 할부. 이거는 미지급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뻔한데, 그죠? 54번 불공 되겠습니다. 품목은 승용차. 얼마 주셨냐면 1,500. 뭐야 이거? 경기. 자, 전자 몇 가지 1단계. 불공지 사유까지 하겠습니다. 자, 분개 보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여기가 승용차인데요. 승용차면 자동적으로 있죠. 대급금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승용차에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원가에 가산되죠, 그죠? 요 금액이 있다. 지적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월 10일 계약금으로 지급한이죠, 그죠? 지급했다는 것은 선급금이죠. 선급금이 돼야 되고. 자, 선급금이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거 대변. 나머지는요, 위쪽에 보시면 1,500원이요. 바로 나중에 주기로 12개월 할부니까, 그죠?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공하면서 그냥 개떨이로 선급금 있죠. 거래까지 끼워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21일 거래 볼게요. 개인 소유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현금용 발급 22번 현과 제품 88만원 나누어질 거고요. 김미선. 자, 이거 분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급하였다. 근데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을 100만원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 지급했다. 자, 매출인데요. 여러분들 이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은 이전에 있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선수금을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을 그죠? 차변에 100만원 하고 나머지는요. 그러면 우리 80%를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20%는 현금으로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만원을 뭐야? 현금으로 줬다 이 말이죠. 선수금이 없어지고요. 선수금이 여기가 얼마냐면 100만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그죠? 현금 12만원 이렇게 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게 옳은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이 상당히 뭐야? 낯설었던 거다 그죠? 상품권을 받았다는 말이 상당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 날 보겠습니다. 자, 세진상사의 원재료 있죠? 공급가액 뭐 100만원 외상으로 구입하면 세금 발급 전자분 아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전자 하지 말란 말이고요. 신고에 반영한다. 아, 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때 출제된 거군요. 이때. 옛날에 누가 미진 씨가 저한테 물어봤나? 이 문제가 출제될 때 아마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기능적 개념인데요. 지금 보면 얘는 3월 31일 날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 31일은 원래 언제 해야 돼요, 거래는? 4월 25일 날 신고를,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고 못하고 이 거래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지금? 7월 25일 날, 그죠? 이게 확정신고 때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연제출 사유가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이게 뭐 가산세는 없죠, 이제 매입세액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 그럼 이건 예정 누락을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정 누락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3월 30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3월 31일 날 거래니까 이때 돌려버리면 이거를 자동 반영해서 신고서를 해버리면 이 거래는 이 날짜를 인식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원칙이. 이게 예정 때 끼어 들어가 버리죠, 그죠? 예정 때 자동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일기 예정 때 누락하여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 반영을 되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거래가 어디에? 여기에 있죠. 신고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마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래는 일기 예정 누락을 확정해 한 거다. 그래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봐. 요 뭔가 마킹을 해줘야 되죠. 그 실무적인 있죠. 기능을 물어본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순간 실무를 안 했던 사람들은요 순간 당황을 했고요. 뭐 어느 전국의 어느 교육기관에도 이것까지 설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금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뭐야 얘들 뭐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거래를 쳐요. 이렇게 유형을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 하고 원재료 치고요. 여기에 보면 세진 전자세금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분계는 외상이네요. 2번 이렇게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가 절대 뭡니까? 일기 확정신고 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래를 여기 보시면 간편 직계 및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위쪽에 간편 직계라고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정 누락분도 있고 여기 보니까 수정 신고 수정 세금 계산서다 뭐 이렇게도 돼 있죠, 그죠? 여기 간편집계 예정 누락분을 만약에 Shift F5를 모른다면 그냥 뭐야? 여기 간편집계 보면 예정 누락분 딱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택을 지금 한 건 했죠, 여기. 요 놈은 지금 확정 신고, 그죠? 예정 신고 누락분인데 요거를 확정 신고 개시가 언제죠? 2014년도 4월 뭡니까? 뭐야? 2014년 4월 1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월 1일이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잖아, 그죠? 처음에 하는 4월 1일부터 이것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게 누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 마킹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신고서를 제가 돌려볼게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나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죠. 일기 확정때를 한번 돌려볼게요. 4월에서 그죠? 이걸 돌리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뭡니까? 예정신고 누락이 뭡니까? 세금 이거 있죠? 그렇죠? 예정 누락 자료란에 자동으로 뭡니까? 지금 여기 매입 중에 예정신고 누락이 100이 있고 요 100의 세부적인 내용이 세금 계산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방금 했던 있죠? 그 마킹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다. 그래서 예정 누락을 확정때 하기 위해서 뭔가 설정하는 그죠? 그 기능적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뭐 그것까지 나와서 아마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걸 하라는 이거 신고서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고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가서 7월 5일자 그려볼게요. 7월 5일자 가면